9월 7일 현재 우리 복숭아입니다. 보통은 이대로 두고 낙엽치고 겨울 전정을 합니다만 내년 제대로 된 우량한 복숭아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대로 두어도 내년 봄 되면 복숭아 피고 또 결실됩니다. 그러나 가을 전정을 하면 더 탐스러운 꽃이 피고 따라서 더 튼실한 열매가 달릴 것입니다. 가을 전정은 신초 나옴이 끝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말이면 얼추 신초 나옴이 끝나는데 시기적으로 보아서 9월 중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못하였으면 하순이라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또 수확이 끝난 나무에 전정을 합니다. 만일 만생종 복숭아가 그때도 달려있다면 뒤에 하거나 급하면 내연 결과지를 많이 가리는 도장지 몇 개만 과일 떨어지지 않게 자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확 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만일 더 일찍 하였다가는 자칫 자른 자리에 또 신초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에게는 양분 손실을, 또 이때 올라온 신초는 겨울 나기도 어렵고 또 나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또 너무 늦으면 가을 전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를 잘 맞춰 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 꽃눈 형성은 8월 상순에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눈이 형성될 때도 결과지 주변에 있는 잎들은 햇빛을 받아야 잘 형성되는 것처럼 형성된 꽃눈도 계속 햇빛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연약하게 자라고 내년이 되어도 연약한 꽃을 피우고 그 연약한 꽃이 충실한 열매로 발전할 리 없습니다. 올해 나온 신초, 즉 결과지에 생긴 꽃눈이 그 결과지에 달린 잎에서 광합성을 하여 그 양분을 공급받아야 튼실한 꽃눈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결과지는 위에 직립한 도장지가 햇빛을 차단하니 햇빛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 잎이 다 떨어질 텐데 그 이후로는 잎이 없으니 광합성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2달 동안 꽃눈이 잘 자라도록 방해꾼인 도장지는 잘라내어야 합니다. 이런 도장지만 잘라내어도 가을 전정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름 전정 때도 부지런히 잘라내었지만 그래도 나와서 자라는 것이 도장지입니다. 도장지란 이렇게 가지 등에 나서 위로 직립하여 자라는 가지를 말합니다. 회초리처럼 이 도장지는 유인하여 다른 가지로 쓰지 않는 한, 복숭아가 커가는데 부족한 잎술을 채우지 않는 한 백해무익한 가지입니다. 특히 이 도장지는 직립으로 자라 다른 가지보다 더 튼튼하게 크게 자라니 햇빛을 더 막습니다. 이놈들을 잘라 그 밑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결과지들을 그늘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도장지가 아니라도 아래 결과지의 그늘을 지우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가지가 굵든 아니면 가늘든 결과지가 햇빛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지 중에서도 너무 복잡한 것은 몇 가지 솎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 투과도 물론이고 통풍이 되어야 병해가 없습니다. 과일이 없으니 상관없다고 생각되겠으나 지금 있는 병균이나 해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즉 나뭇가지나 껍질, 땅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놈들은 내년 봄 기온이 따뜻해지면 다시 나올 놈들입니다. 직립하여 자라 그늘을 지운다고 모조리 다 자르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빈 공간이 있으면 눕혀서 측지나 결과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농장주의 의도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위 도장지가 무성하면 결과지에 나있던 잎도 누렇게 낙엽이 져서 떨어지니 여기에서 탐스런 꽃 피고 주먹만한 복숭아가 달리도록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봄 꽃망울 터져 개화하고 결실하고 그리고 새눈 터지며 신초 나오는 이 모든 양분, 바로 지금부터 잎 떨어질 때까지 부지런히 광합성하여 얻은 양분을 저축해 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나무이든 모든 열에 살이 풀이든 이놈들은 겨울 닥치기 전에 광합성을 통해 얻은 양분을 뿌리나 가지에 저장을 합니다. 겨울 준비는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잎이 낙엽되어 떨어질 때도 잎에 있는 양분도 반은 가지에 남겨주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겨울 땅 얼기 전
밑비로 준 것은 무엇하느냐고요? 네, 그건 그 이후에 주로 쓰입니다. 비료나 퇴비 뿌린다고 뿌리에 흡수되어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 동안 미생물 활동이 미약하니 양분 분해도 느리고 거기다 지온이 10도 이상 올라가야 양분이 조금씩 흡수됩니다. 또 흡수되었다고 바로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밑비로 준 효과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가지에 남겨질 양분도 내년 꽃 피고 열매 맺고 신초 나올 가지에 저장이 되어야지 이런 튼튼한 도장지에 남아서는 효율적인 양분 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효율성 높인다고 필요없는 가지 찾아 알뜰히 제거하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위에 난 가지를 지나치게 잘라내면 나무는 TR율, 즉 뿌리에 대한 나뭇가지 비율을 맞추느라 또 신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은 가을 전정 시기가 이를수록 가지를 지나치게 많이 제거할수록 높아집니다. 보통 동계전정을 하면 1번처럼 가지 끝을 살짝 자르면 자른 아래 눈에서 새 가지가 나옵니다. 살짝 잘랐으니 새 가지도 살짝 나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강하게 자르면, 즉 강전정을 하면 새로 나오는 가지도 강하게 힘차게 나옵니다. 이걸 반발이라고 합니다. 강전정을 할수록 반발이 큽니다. TR율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르고 남은 아래 눈에 내년에도 잎이 있으니 신초에 나오겠지만 지금처럼 반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 신초도 나올 필요가 없다면 아예 눈을 남기지 말고 싹둑 자릅니다. 가을 전정 이점을 하나 더 든다면 햇빛도 고루 들지 않고 통풍도 잘 되지 않는 만큼 필요 없는 가지가 많다면 자연적 병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가을 장마가 계속되는 때는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열매를 다 수확하였는데 병이 있으면 어떠려 하겠지만 날씨 추워지면 사라지면 괜찮겠지만 그놈들 가지에 그리고 땅에 남아 활동을 합니다. 절대 달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해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겨울을 맞아야 합니다. 얕은 겨울 전정 때 전정한 거리가 많다면 여름이나 가을 전정을 소홀히 했다는 뜻입니다. 겨울 전정에는 전정할 것이 적은 것이 사계절 나무 관리를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